네, 방금 여기 자료실에다가 이렇게 결산 문제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자료실에다가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다운받아서 푸시면 되고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결산 문제는 지금 회차를 써놨습니다. 87회차부터 97회차까지 한 2년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년치 정도로 우선 결산 문제만 연습을 하고 진도 끝났을 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어떻게 하시는 방향이 조금 좋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회차라고 하면은 실기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자격증을 많이 공부해 본 결과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냐. 1번부터 6번까지 쭉 푸는 거는 나중에 저랑 진도 끝나면 푸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1번 연습할 거면 전 회차 1번만 풀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아니 오늘 2번 연습할 거다. 그러면 전 회차 2번만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 겹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계 처리가 보이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하는 거 저랑 나중에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나는 뭐 일반 점표 분계 연습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일반 점표만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파일도 이번 주 주말 제가 시간이 없네요. 제가 최대한 다음 주 안에 제가 파일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찾기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제가 뭐 몇 회차부터 몇 회차 일반 점표입니다 하고 제가 올려놓고 뭐 몇 회차부터 몇 회차 1번 문제입니다 하고 제가 쭉쭉 올려놓을게요. 아시겠죠? 올려놓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파일 여기다 올렸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공부하시고 오늘 월요일은 결산 잡자고 결산. 지금 오늘 내일 결산 잡을 건데 뭐 결산을 뭐 100% 잡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50% 정도만 잡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잡으면 좋긴 하겠지만 다 잡으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더 프린트를 좀 드리죠. 프린트 받으신 분들은 제가 아마 앞장에다가 조금 여백을 좀 놨을 겁니다. 제가 아마 앞장을 조금 결산 정리라고 써놓고서 아마 여백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죠? 여백 만들어 놓고 이제 뒤에부터 제가 문제들을 아마 올려놨을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백을 만드는 이유가 우선 저희가 주구장창 문제만 풀 건 아니고 우선 결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은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필기 거기다 하시라고 여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파일 잠깐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결산 정리해놓고서 아마 제가 두 바닥 정도를 비워놨을 거예요. 뒷장까지 합쳐서. 맞나요? 그래서 이 두 장 정도 아마 필기를 좀 할 겁니다. 필기할 건데 뭐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필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회계일급은 어려운 게 뭐냐면 결산이 수동입니다, 자동입니다를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문제들이 결산에 출제가 되는지를 조금 쓰려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은 비워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산, 옛날에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런 것들을 오늘부터 다시 하는 건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제가 자동결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부터 87회부터 한 명만 보시면 돼요. 87회부터 이런 식으로 97일까지 문제만 올렸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답안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랑 연습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감가상각은 자동결산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찾아서 다 풀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막 이 순서 3개 풀고 3개 풀고 이렇게 하면 연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3개를 딱 보여줍니다. 여기 3개 중에 감가상각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뭐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이거 유형자산 갖고 있으니까 감가상각 맞네요. 이렇게 찾아야 된답니다. 이해하시나요? 시험장에서는 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2년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아직 갖고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기출문제집은 아예 갖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갖고 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저랑 처음부터 끝까지 풀 때. 그 전까지는 제가 항상 프린트로 드릴 겁니다. 항상 기출문제집에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서 풀잖아요. 그럼 나중에 혼자 볼 때 정답을 보게 됩니다.
외부로 프린트로 좀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정도는 연습이 좀 끝났다 라고 하시면 이제 기출문제집에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필기하기 위해서 제가 앞입장을 좀 여백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정리라고 제가 앞에 제목을 써놨을 건데 결산은 여러분들 제가 몇 월 며칠이 결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써놓자는 얘기예요. 12월 30일 12월 30일 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 문제를 잘 푸실 때요. 이 결산 정리는 회사들마다 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뭐 당기매매증권 평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안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기매매증권 평가를 하면은 좀 잘못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구입했던 것보다 주식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가격이 올랐으면 평가 뭐 잡았죠? 이익 잡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평가 이익을 잡아버리면 문제인 게 뭐냐면 국가가 규제를 걸어요. 그 회사한테. 어떤 규제를 거냐면 야, 너 그냥 잠깐 오른 것 뿐이지 그거 실제로 이득 본 게 아니지 않냐. 근데 평가 이익을 왜 굳이 잡아놔? 이런 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세무 조정 대상인 거예요. 세무 조정이라는 건 국가가 하지 말라는 것들을 올바르게 삭제하는 것을 세무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 정리를 뭐 다 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있지만 우리 시험은요 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결산 문제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요거 잘 나옵니다,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바로바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푸시려면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세 문제 중에 수동이 몇 번인가, 자동이 몇 번인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회계고 FAT 1급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FAT 1급은 이렇게 나와요. 이건 자동이고 이거 수동이야. 알려줘요. 근데 회계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수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수동, 자동, 자동일 수도 있고 랜덤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결산 문제 3개가 싹 다 수동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려운 회차인 거예요. 제가 자동이 조금 더 쉽다라는 건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3개 다 수동이 나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던 어렵던 다 해볼 겁니다. 알겠죠? 괜히 여러분들 하나 틀려가지고 아까 뭐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계속 회계 수업이지만 막 세무 문제도 보여드리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고득점을 맞추더라고요. 어저께 저희 전기수 애들이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제가 오전반, 여러분들 전반이죠? 여러분들 전반 오전반에 95점 이상이 6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문제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뭐가 나올지 저도 장담을 못해요. 제가 이거 나오니까 공부하시고 이거 안 나오니까 보지 마세요. 이런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들은 있고 잘 안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하다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공부는 싹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확인할 게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항목이 뭐뭐 있는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할 때 많은 걸 기억하는 게 편할까요? 적은 걸 기억하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수동과 자동이 있는데 자동 결산은 항목이 5개밖에 없고요. 수동은 10개가 있어요. 당연히 이거 기억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자동 결산 5개를 기억하고 이거 아니면 다 수동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회계 1급 시험은 거의 다예요. 100% 아닙니다. 1번은 수동으로 나오고 3번은 자동으로 나와요. 일반적인 시험. 이해하셨나요? 근데 2번 요거는 랜덤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쩌다가 다 수동이 나올 수도 있고 다 자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많은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수동 결산 대 자동 결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수동 결산 대 자동 결산. 이거 자료실 다운받으려면 뭐 등업해야 돼요? 그래요? 전혀 몰랐네. 이거 등업 제가 우선 해지해 볼게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뭐 한번 제가 이거 옛날에 카페 이거 학생이 만들어준 거라서 제가 한번 해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동 결산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5가지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까지 분기 연습하면서 이거 결산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것들 몇 개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설명드리는 얘기들은 무조건 결산 때만 나오는 문제겠네.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 이런 데서 안 나온다고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결산 문제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산 문제, 자동 결산부터 쓸 거예요. 첫 번째 결산 문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다 들어봤던 말이죠. 감가상각. 어저께 여러분들 비용할 때도 얘기했었던 거고,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이거 쓰시고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분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분계를 근데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자동으로 안 하시고 수동으로 직접 분계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자동 결산이라는 건 프로그램이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라 그랬죠. 나 자동 결산으로 안 할 거야. 그냥 내가 직접 분계하면 되지.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뭐하러 그러냐고요. 그죠? 그래도 자동 결산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 분계를 어떻게 잡아놔주는지는 한번 써보자고요. 옛날에 했던 거니까. 유형자산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에 무슨 누계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였죠. 여러분들 이거 등업 바꿨습니다. 그냥 로그인만 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무형자산 좀 한 가지 띄워드릴게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무형자산은 뭐 무형자산 무계 이런 거 없어요. 무형자산은 대변에 그냥 무형자산 자체를 감소시키는 게 무형자산 상각입니다.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중에 어떤 게 더 잘 나온다고 했죠? 이게 훨씬 더 잘 나와요. 100문제가 만약에 나왔을 때 유형자산이 99문제예요. 그 정도로 무형자산은 제가 요거에서 결산 문제 나온 거는 회계급에서 실제로 한 번 봤습니다. 5년 동안 강의하면서 한 번 봤어요. 근데 정말 잘 안 나오는 거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때 또 운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분기와 이런 분기 여러분들이 직접 할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따가 보자고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다시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받아서 하나씩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분기도 외울 필요 없고
어디다 쓰는지는 이따가 보여드린다라고 했으면 이게 뭐가 어려워요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금액을 안 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알려주면 어떻게 우리가 후회해야 되겠죠. 그건 취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뭐 정액법, 정률법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써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잠깐 보세요. 어떤 형태인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봐봐요. 뭔가 보이죠? 자동결단이라는 거. 보시면 감가상각비 금액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정액법, 정률법 몰라도 되는 회창고에 이 문제거든요. 이해했나요? 그런데 다른 문제로 가볼까? 요거 봐봐요. 요거도 감가상각비를 알려줬네? 보이세요? 계속 알려주는 거? 다른 문제. 요거는요. 감가상각비가 얼마다라고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나는 정액법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건물 5천만 원에 50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가상각비를 알려주면 땡큐지만 안 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계도 그래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 때 이 분계를 직접 칠 필요는 없으니까 최소한 실기를 어렵더라도 맞추려면 정액법, 정률법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여기 제가 또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제가 감가 상각 방법 뭐 외웠던 다른 데에다가 필기했던 다시 한번 또 쓰세요. 결산 프린트니까 정액법, 정률법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처음에 정액법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떼서 뭘로 나눴죠? 내용연수. 그러니까 내용연수로 나눈다라는 건 몰라도 문제에서 내용연수가 나오겠죠. 그냥 몇 년 이런 식으로. 여기 정액법 말고 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율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정기말 무계획, 상각 무계획 곱하기 상각률. 그리고 여러분들 정액법, 정률법이 끝이었나요? 하나 더 있었나요? 하나 더 있었지만 그거는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안 나와요. 이 연수학기법은 제가 저번에 한번 문제 풀어드렸을 겁니다. 그거 막 있잖아요. 5년 했을 때 5 플러스 4 플러스 3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결산 문제에서는 안 나오고요. 이론에서나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론에서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야 될 건 정액법, 정률법만 다시 한번 쓴 겁니다. 연수학기법은 요 문제 풀 때는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보시면 연수학기법이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무슨 법이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정액법이 거의 다예요. 실기에서는. 이론에서는 연수학기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본인이 연수학기법 까먹었다라고 하면 유형자산 파일 다시 펴서 보세요. 알겠죠? 어차피 나중에 또 이론 문제 저랑 풀 거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적어놓을까? 하나만. 감가상각 무계획 밑에다가 일부러 한 칸 띄운다고 했습니다. 한 칸 띄웠어요. 감가상각 무계획은 중요한 게 뭘까요? 유형자산과 코드번호가 하나 차이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 이게 중요한가요? 이 문제 풀 때는? 아닙니다. 자동으로 분개해 줄 건데 이 문제 풀 때는 안 중요하겠지. 근데 요거를 이 문제 풀 때는 안 중요한데 왜 얘기할까요? 저희 그 문제 많이 봤잖아요.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 기억나요? 대변으로 건물이 없어지면 차변으로 뭐도 없어진다 그랬죠? 감가상각 누계 그거 할 때는 코드번호가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분개를 할 필요 없지만 유형자산 처분, 비품 팔고 막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 맨날 같이 나왔던 거. 그거 풀 때는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써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 기억하는 것도 회계 1급 때는 상관이 없다고요. 어차피 제가 계정 과목 치면 오른쪽에 참고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FA 드리급이 참고가 없다라 했지. 맞아요? 그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중요한 것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결산 문제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자동결산이라고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이렇게 써놓고 이제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싹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가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잘 따라오세요. 요거 썼죠? 여러분들 쓰셨으면 이제 문제를 바로 가볼게요. 감가상각 87회부터 한번 봐보세요. 문제만. 오늘 조금씩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비대형 분들도. 87회 피셨나요? 87회 그냥 딱 봐봐요. 저 87회에 감가상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판단해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87회 결산 세 문제 보니까 감가상각,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얘기가 뭐야? 안 보여요? 안 보이네. 그러면 2회차는 넘어가야겠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 보세요 하고 몇 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외워집니다. 시험장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맞나요? 87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88에 볼게요. 88에 바로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88의 태문제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문제 있어 없어요?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필기하세요. 감가상각 맞죠? 여기다가 이렇게 자동결산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나씩 하자는 걸 제가 드린 프린트에는. 제가 드린 프린트에는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만 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 문제.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네. 감가상각비를 알려줬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이미 알려줬는데.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면 정액법으로 해라, 정밀법으로 해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보이잖아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거 자동결산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긴 한데 어차피 한 문제만 입력하는 거 보시면 다른 문제는 다 똑같아요. 입력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동결산은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입력하는 거 캡처해서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집에서 까먹을 수 있는 거니까 정답지마다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아시겠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찾는 거 연습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90회차. 90회차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저는요. 100%는 아니지만 자동결산은 일반적으로 3번에서 출제하니까 저는 무조건 3번부터 봐요. 1번부터 자동결산의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이라는 말 안 보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넘어갈게요. 또 91회. 91회 바로 밑에 있어요.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있나 없나요? 그렇죠. 몇 번에? 3번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찾으면 못 찾아요.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똑같이 제가 이렇게 자동결산 계속 쓸 겁니다. 자동결산. 이거 감가상각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요것도 감가상각비를 알려준 거니까. 맞아요? 요것도 감가상각비가 요거야, 요거야, 요거야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감가상각비를 또 계산할 필요는 없겠네요. 근데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 회차 가볼게요. 92회차. 92회차 보니까 감가상각비 구할, 있나 없나 이 문제에서. 몇 번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보이죠? 3번이 거의 다 자동결산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3번에 자동결산 이렇게 보이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그거 해드릴게요. 차라리. 지금 87일부터 뽑아드린 거죠. 다른 회차 또 줄게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로 여러분들이 우선 완벽하게 연습하시고 나 이제 결산 됐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회차 또 결산 문제만 뽑아드리는 거 한번 새롭게 풀어보세요. 계속 똑같은 거 가지고 풀 수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자동 결산. 근데 보니까 요거 감가상각비 계산할 필요가 네 이거는 이 문제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감가상각비가 얼마다라고 안 알려주고요. 기계장치를 구입했었던 가격이 4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치고 감가상각비의 의미가 4천 주고 산 기계장치를 몇 년 동안 비용으로 쪼개겠다라는 게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이해하고 있죠? 그럼 이 문제 무슨 법으로 계산하래요? 정액법.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바로 식을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공부가 되신 분들은 4천만 원 나누기 5년 이렇게 바로 잡아버리라고 해요. 잔존 가치가 어차피 없잖아요. 원래 정액법 공식이 여기서 요거를 빼서 이렇게 나누는 게 식인데 잔존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얼마예요?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맞죠? 400만 원. 요렇게. 그래서 아까부터 봤던 문제는 요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알려줬던 건데 이건 안 알려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고.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산 문제는 풀 때만큼은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근데 솔직히 보니까 옛날에 했던 거기도 하고 이거 나누는 것도 솔직히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가 설명드렸을 때 듣는 거랑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보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93회차 가보세요. 93회차. 다음 회차. 93회차 보니까 여러분들 감가상각 관련 문제 있어 없어요? 그렇죠? 계속 보이죠, 여러분들? 3번 또 자동결산이라고 제가 또 써놓을게요. 이렇게 자동결산. 보이죠?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네. 감가상각비가 요겁니다, 요겁니다라고 다이렉트로 써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정액법, 정률법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맞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4회차 바로 갈게요. 94회차. 보여요? 안 보여요? 감가상각. 안 보이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 조금 했다라고 하면 이거 대손 충당은 요거 자동결산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까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다시 보는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감가상각은 없는 거 맞네 보니까 그죠? 그럼 95일차. 95일차 감가상각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도 안 보이네. 근데 방금 전에 차랑 똑같은 3번 대손 충당은 1% 만드는 거 또 나왔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 솔직히 아직 다시 한번 안 들어보긴 했지만 감가상각이랑 대손 충당금이 자동계산인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95회차도 없으니까 96회차 볼게요. 96회차는요? 감가상각 있나 없나요? 없네. 근데 옛날에 3번 문제 뭔가 법인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할 거니까 감가상각이 없으니까 넘어가자고요. 지금은 넘어가죠. 97회 감가상각 있나 없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감가상각? 안 보이죠? 그러면 끝이네. 감가상각. 요 정도 나오는 문제네. 근데 보니까 안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네요. 감가상각 보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97일까지 뽑아드린 이유가 98일부터는 나중에 진도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까지 풀어본 거고, 그러면 이제 잠깐 보기만 해보시죠. 보세요. 다시 몇 회로 한번 돌아가시냐면, 이거 88회 맨 처음 시험 문제 있잖아요. 맨 처음 시험 문제. 오늘 조금 잘 따라야 됩니다. 왔다 갔다 엄청 하니까. 88회 맨 처음 시험 문제 여기 88에 3번 아까 이거 자동결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아까 써놓으셨죠? 그죠? 써놓으셨죠? 그럼 봤을 때 잠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우선 켜놓기만 하세요. 컴퓨터 켜놓기만.
현혹표만 하시고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집에 혹시 이거 깔아놨어요? 이거 혹시나 안 까시는 분들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아까 들어가 봤죠? 여기 회원가입한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리신 다음에 여기 KLF 수업용 다운로드 요거 하시면 바탕화면에 까시면 요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네,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봤어요. 클릭해보면 여기 회사 있죠? 회사 코드 이 말풍선을 누르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만 받은 거예요. 회사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보세요. 잠깐만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오늘 하는 수업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데이터를 받는 거냐? 이거는 바탕화면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깔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 회계 1급이라는 거 보이시죠? 제 카페예요. 회계 1급 기출 문제라는 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우리 방금 몇 대 풀라고 했죠? 88에 맞나요? 그죠? 그래서 일부 회차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전산회계 1급 88에 보이세요? 요거를 제가 딱 눌러요. 딱 눌러서 여기 프로그램 다운받는 이거 화살표 보이세요? 요거를 딱 눌러서 내 컴퓨터 저장을 누르시고 여기 밑에 하단 쪽에 파일 펴지는 거 보이세요? 요거를 파일을 딱 클릭해서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는 아시겠죠? 요거 혹시나 집에서 까먹으시면 유튜브 또 보세요. 아시겠죠? 요거 보면 여기 3교시라는 거 보이세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텍스라는 파일 보이시죠? 텍스라는 파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누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 펴집니다. 88의 회사 데이터가 들어간 프로그램. 어떤 식인지 이해하셨나요? 요거를 켜주면 수험번호가 나와 있죠. 수험번호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 여기 이거 점점 보이세요? 점점? 점점이 뒤로 가는 겁니다. 점점을 눌러보면 아까 초반에 봤던 요 파일 보이죠? 여기서 설치는 이렇게라는 파일 보이세요? 요걸 이렇게 켜보면 회계 1급 샘플 수험번호랑 감독관 확인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떤 식인지? 그래서 이 샘플 수험번호 요거를 여기다가 쳐요. 아까 여기다가 수험번호 21 쭉 누르시고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치면 돼요. 지금 진짜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수험표 뽑아드린다고 했죠. 수험표 뽑아드리면 여러분들이 각자 수험번호가 달라요. 원래. 근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설치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까 켰던 거랑 똑같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문제 유형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A형과 B형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문제는 뭐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펀딩 방지로 문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기는 똑같아요. 이론 순서가 바뀝니다. 실기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뭐 A형 이런 거 체크하시고 B형 상관없습니다. 요 A형 체크하시고 감독하기 번호 몇 번이죠? 샘플? 그죠? 5237 누른 다음에 로그인 또는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맨날 보여드렸던 파일이 켜집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우선 제가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영상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또 따라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잠깐 보세요. 보시면 지금 저희가 풀라고 했던 게 이 88에 이거 3번 요거 맞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뭘 써놓을 거냐면 이 자동결산 요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수동결산 여러분들 같이 필기할까요, 지금은? 이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을 어디다가 입력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필기할게요. 첫 번째 바닥 가셔서 수동결산은 어디다 하는 거냐? 일반 정표 입력 12월 31일 이렇게 친 다음에 붕괴하는 게 수동결산입니다. 저희 맨날 붕괴할 때마다 일반 정표 입력 들어갔었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자동결산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곳에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따가 들어가서 보면 대충 어떻게 생긴지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바닥에다가 필기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방금 요 문제, 방금 88의 그 문제 있잖아요. 평가상가. 그 문제를 여기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전폐에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붕괴를 직접 쳐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뭐하러 내가 굳이 해요? 자동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렇게 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기만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봐요. 여기 보시면 요쪽에 있는 게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위치가 어디였지라고 하실까봐 영상 올려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요거로 딱 들어갔어요, 지금. 그럼 뭐가 떠요? 기간이라는 게 그죠? 이 기간은 당연히 결산이니까 올해 1년 동안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을 조회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그냥 엔터 누르면 1월부터 12월이 조회가 됩니다. 보이시죠? 까먹어도 됩니다. 영상 근데 꼭 보세요, 주말에.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랑 요거를 여기 어딘가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찾으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때 어차피 시험지를 줘요. 제가 프린트 드린 것처럼. 시험지를 주니까 이 결산된 입력을 이렇게 그냥 최대화 시켜가지고 크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최대화 요거 버튼 요거 누르면 돼요. 최대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커져요. 보이세요? 이렇게 커지면 여러분들이 쫙 자세하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감가상각비라는 곳이 보입니다. 이게 내가 너무 찾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컨트롤 F 눌러서 이거 버튼에서 찾기 버튼에서 써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찾기 버튼 쓰기 전에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위치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감가상각비 보이세요? 근데 왼쪽 보니까 이 감가상각비는 코드가 몇 번대인가? 500번대인 게 확인됩니다. 왜? 기계장치 같은 거를 공장에서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본사에서 갖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번호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잠깐만. 여기 500번대 하나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거 살짝 내려볼게요. 요거 살짝 내려보면은 여기 뭐가 보여요?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서부터가 800번대예요. 판관비 이게 800번대잖아요. 그래서 판관비 쪽을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도 똑같이 생긴 감가상각비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해했나요? 이 두 개만 잘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거 영상 보면서 또 따라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키면서 하세요. 이따가는 저랑 뭐 할 거냐면 자동결산 5개 있다라고 했죠? 그거 한 번씩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하나씩 켜서 해볼 거예요. 알겠죠? 보세요. 500, 800 요거만 잘 구분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지금 푸는 문제가 요건 거 아시죠? 요거 여러분들 지금 여기다 쓰는 거일 수도 있고 여기다 쓰는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00, 800 맞나요? 첫 번째 거 어디서 사용하는 기계 장치래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요거는 몇 번대로 가야 돼요? 500번대로 가야 된다. 이거를 여기다 써버리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코드번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920만 원 맞죠? 920만 원 요거 맞죠? 920만 원 자산이 뭐라고 유형자산이? 기계장치죠. 그러니까 이 920만 원을 여기 500번대 기계장치 보이세요? 여기다 920을 쓰면 이거 쓰는 거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 920을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동으로 분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가상각이 자동결산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판단이 이제 끝났으면 어떻게 입력하는지만 알면 이 문제는 맞추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하나 썼죠? 근데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방금. 뭐래요, 이번에? 홍보용 트럭, 차량 운반군에 요것도 500이냐, 800이냐, 여기냐, 구분해야겠네요. 500일까요, 800입니다. 그렇죠? 제품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500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품 판매 홍보용이니까 이미 제품은 제조 끝난 거예요. 맞아요? 이 트럭이 제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요거는 800번대에 해당되니까 210만 원을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4개 중에 뭐에 대한 감가상각비죠? 여기다가 210 이렇게 쓰면 한 문제 3점짜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내가 여기다 입력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한테 야 분계 좀 해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뭐 음성인식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액을 원래 입력하신 다음에
분개를 해달라고 하는 버튼이 이 점표 추가라는 버튼이에요. 알겠죠? 점표 추가를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이 금액 두 개에 대한 분개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자동계산입니다. 여기다가 조심할 게 금액만 쓰신 다음에 이거 안 눌렀다? 그러면 틀려요. 분개를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푸는 게 자동계산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보세요 또. 이거 화면 보세요. 그냥 화면. 요걸로 볼게요. 요걸로. 일부러 제가 지금 입력한 거 캡처해서 안 올려놓은 겁니다. 영상 자체 올려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 보시면 이 문제 감가상각비 문제 아까 우리가 판단했던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보니까 요거도 뭔가 이거 제조부, 영업부, 제조부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건 코드 번호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적었던 거 이렇게 지워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은 큰 화면으로 봐야지 살짝 내리면 500, 800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한번 제가 입력해 볼게요. 또 맞춰보세요. 500번대 몇 개일까요? 이 문제. 두 개네. 이거는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는 위에다가 써야겠네. 그 800번대 비품은 아래에다가 쓰겠네. 이것만 잘 맞추면 된다고 여러분들.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기계장치 얼마 써요? 네, 제가 문제 보여줄게요. 얼마죠? 200 맞죠? 촬영원만 구해야 돼. 쓰는 겁니다. 200, 200, 300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비품 하나 남았었나? 비품 얼마죠? 100만 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시험 때 긴장되니까 여기에다가 100 이렇게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품은 500번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비품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끝인 겁니다. 자동결산을 보니까 이 문제가 자동결산이다. 그리고 어떻게 입력하는지만 알면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만 좀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입력하는 건 이따가 한 번에 하자고요. 자동결산 다 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리는 겁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자동결산만 하고 끝날 거예요. 월요일은 수동결산 이런 거 하자고요. 뭐 시간 부족하면 제가 보충 또 해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화면으로 다시 가세요. 프린트 첫 화면. 두 번째 결산 문제 봐야죠. 두 번째. 두 번째 볼게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2번 쓰겠습니다. 2번. 2번 쓰셨나요? 우리 아까 감가상각 찾으면서 자동결산이었다라고 했던 거 뭐 있었을까요? 대손충당금. 이제 2번에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 쓸게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이렇게 써놓을게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솔직히 대손충당금 설정이라고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 보면 항상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보시면 1%만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 있죠? 이거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자동계산인데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잠깐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여기 대손충당금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 또 결산대로 입력이라는 요 탭을 킬 거 아니에요. 그럼 봤을 때 또 어디다 쓰는지 찾아야 되겠죠. 보시면 봐봐요.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위치가 어디 쪽이냐.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쪽 보면 대손상각이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아까는 여기 감가상각이었잖아요. 밑에 보이세요? 그런데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는 조금 더 괜찮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다라고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손충당금 문제할 때 이거 누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눌러서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여기로 금액이 알아서 들어와요. 이해하셨나요? 봐봐요. 잠깐 보세요. 여기다가 추가 설정액에다가 이 두 개 냅뒀죠. 이 두 개가 계정 과목이 외상배출금 받으럼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이제 냅뒀습니다. 외상배출금 200 얼마, 받으럼 40 얼마 이렇게 냅뒀죠.
그리고 제가 결산 반영이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저 지금 뭐 한 거 없고요.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 냅둔 다음에 이거 누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결산 반영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온다고 알아서. 뭐 더 쉬운 거네. 어디다 쓰는지 찾을 필요 없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근데 요거를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이거 버튼을 쓸 줄 모르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니까 아 대손 충당금을 만드는 문제가 나오면 요거 쓰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어떤 식인지. 그래서 우선 또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분계는 써놓자고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분계. 그죠? 이렇게 써놓을게요. 매출 채권. 그리고 밑에다가 기타 채권 또 한 칸 띄웠습니다. 매출 채권 한 칸 띄고 기타 채권. 되셨나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냐?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가 개정 과목이 조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채권은 대손상각비, 또 어떤 채권은 앞에 기타 의가 붙는다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거를 분계까지 써보는 이유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이론에서 올바른 분계를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결산만 주구장창하는 사람은 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출 채권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차변에 대손 삼각비가 처리가 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설정됩니다. 차변에 대손 삼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맞나요? 기타 채권은 대손삼각비가 아니라 뭐가 붙어요? 기타의 이렇게 붙는다고요. 대손 충당금. 단언컨대 이런 분계와 이런 분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칠 일은 없습니다. 자동계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분계가 되고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분계할 게 뭘까요? 실제로 이 채권들을 못 받게 됐을 때 맨날 그랬잖아요. 뭐 대손 처리해라. 이럴 때 대손 처리한다라는 건 우리가 받으려고 했던 채권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채권 못 받게 됐으니까 지워라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기 뭐 외상 매출금을 지으면서 뭘로 먼저 처리하라 그랬죠? 그렇죠. 미리 만들어놔도 충당금. 이게 만약에 모자르면 대손상각비나 기타 대손상각비로 추가로 처리해라.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알겠죠?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분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이론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분계가 뭐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볼 건데, 봐요. 문제를 볼 건데, 요거는 뭐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외울 거 없어요. 그러면, 봐요. 이제 따라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87회 봐봐요. 87회. 뭔가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몇 퍼센트 설정해라. 그런 문제가 보이는지 한번 찾자고 이번에. 87회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봐도 퍼센테이지가 그냥 없습니다. 누가 봐도. 보여요, 그죠? 그냥 88회 갈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어이구, 2번에 보이네. 그러면 지금 88회 보니까 2, 3번이 자동계산 문제네. 이해했나요, 여러분들? 어떤 식인지? 오케이, 그러면 2번 여기다 또 써놓을게요. 자동결산 이렇게 써놔야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조금 집에 가서 한 번 더 구분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자동결산 중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다 썼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이거 퍼센테이지 보면 되죠? 그 다음은 자 가볼까요? 90회, 90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세요. 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봐도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이제 바로 90일에 가야겠네. 90일에는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어이구 2번에 보이네. 그럼 보니까 대손충당금이랑 감가상각비랑 같이 붙어 달라고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조금씩 보이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잘 붙어 다니는 두 개가. 그럼 요것도 이번에 써놓을게요, 제가. 자동결산, 대손충당금 설정.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어차피 이제 전 알겠습니다. 그럼 굳이 안 써도 돼요. 귀찮다 손 아프잖아요. 그죠? 91회 넘어가고 92회는요. 안 보이죠? 92회는 그런 거. 또 넘어가자고요. 안 보이는데 뭐. 93회. 93회 보여 안 보여? 이것도 뭔가 안 보이네. 그죠? 93회는 안 보입니다. 94회는요. 몇 번에? 이번에 3번에 보이네. 맞나요? 3번에 자동결산. 어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저도. 이것도 여러분들 파일 제가 수업 자료에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잘 봐봐요. 보세요. 94 요거 보자마자 자동결산이라고 판단했죠. 그럼 보니까 요거도 뭔가 언제 봤던 문제 아닌가요? 이거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거 몇 번 풀어봤잖아요. 600 올랐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문제 풀다가 보여드렸던 문제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선 제 머릿속에서 제껴두자고요. 지금은 오로지 감가상각과 대손충당금만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죠? 합쳐서 기억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 다음에 또 95회차. 보여요, 안 보여요? 95회차. 보이죠, 여러분들? 몇 번에 보이세요? 95회차? 3번에 보이네. 마지막에 1% 설정해라. 보이세요? 여기다가도 제가 또 써놓을게요. 자동결산, 돈충당금 설정. 맞죠? 그리고 96회차는 안 보이죠? 그리고 97회차는 안 보이네. 맞나요, 여러분들? 대손충당금도 뭐 몇 번씩 나오는 문제네요. 그죠? 이제 또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제가 프로그램을 받아서, 받을 필요 없네. 88에 있네요. 저 아까 88회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어요. 그죠? 보세요. 이 문제를 딱 봤어요. 내가 눈으로 딱 봤습니다. 이 문제니까 자동결산이네. 이게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딱 누르겠죠. 배턴 달인요. 딱 눌러서 기간에서 뭐 누르라 그랬죠? 엔터 눌러요. 뭐 전에 입력한 데이터 아까 감가상각비 입력한 거 나왔으니까 이게 떴겠죠. 아니요 누를게요. 저희 새로 해볼 거니까 눌렀습니다. 요 문제 우리가 어디다 쓸까 찾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찾을 수가 없는 게 문제에서 금액을 안 알려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라 라는 자동결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누르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다가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제가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굳이 귀찮으니까 굳이 앞장 가지 말고요. 어차피 영상 올려드릴 거고 이거 파일도 올려드릴 거니까 뭘 쓸 거냐면 설정할 때는 F8번을 누르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F8번이 요거거든요. 대손상가. 맞나요? 이렇게 한번 써놓을게요. 그냥 저는. 보세요. 저 이제 딱 눌렀습니다. 이거 F8번 이거 딱 눌렀어요. 딱 눌렀습니다. 눌렀어요. 이 문제 보니까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건데 여기 지금 계정 과목이 5개 보이죠? 5개를 절대 다 시키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문제에서 뭐랑 뭐에 대해서만 시켰죠? 이렇게 2개 정도만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외상배출금 받으러니까 요거 2개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네. 얘네들은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다른 것도 할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네. 맞아요? 이거 지울 때 얘를 클릭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싹 다 지워져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리고 엔터 누르면 지워집니다. 알겠죠?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그래서요 이걸 굳이 여러분들 엔터 위에 지우기 버튼 있는 거 아시죠? 키보드에. 이거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치면 얼마나 힘들지요 이거. 그죠? 이렇게 있는 거 하나씩 치면 몇 번 누르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누르세요. 컴퓨터 모르시는 분도 많으면 스페이스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희 엄마도 몰라요. 자, 이런 거 모르시면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키보드가 요거죠? 요렇게 생긴 키보드죠, 지금? 시험장도 요거랑 비슷해요. 요게 스페이스바예요. 요거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누르면은 요렇게 세 개가 깔끔하게 사라져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만 딱 남겨놨죠? 그럼 뭐 누르라고 그랬어요, 제가? 결산 반영을 딱 띵 누르면 알아서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하죠, 감가상각비보다. 잠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자동결산으로 문제를 푸시면 금액 입력하고 꺼버려요. 뭐 누르라 그랬죠, 마지막에? 근데 봐봐요. 이 문제 2번 문제예요, 3번 문제예요. 2번 문제죠. 3번 문제 잠깐 보세요. 저 진짜 시험처럼 풀겠습니다. 2번 딱 입력했죠. 3번 딱 풀 겁니다. 이거 감가상각비니까 이것도 자동이죠. 그리고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얘가 자동이면 무조건 얘도 자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시험 문제 풀 때 나중에 그래도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자동 하나하나씩 기억하자고, 여러분들. 알겠죠? 보세요. 요거 아까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이거 몇 번째로 잡았죠? 공장거니까 500번대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요거 여기다 쓸까요? 여기 800번대네. 조금 더 올리면 이렇게 500번대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죠. 기계장치 얼마? 900. 요거는 몇 번대였죠? 210만 원. 800번대였죠. 요거는 홍보용 트럭. 여기 800번대 차량 운반부에다가 210. 맞아요?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 이거하고 점수 추가하는 거고, 이거하고 점수 추가하는 거고,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싹 다 입력하고 한 번에 마지막에 누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요거 한 다음에 감가상각비 두 개까지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제 3번까지 다 풀었네. 그러면 점수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점수 추가를 딱 이렇게 누르고 얘를 누르면 자동 결산 분기 완료라고 뜨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했죠? 굳이 2번 했다가 누르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세 개 다 풀고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게 대돈 충당금. 뭐 다른 것들은 좀 다른 거 있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다 똑같잖아요. 지금 보니까. 왜 아까 여러분들 봤을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제가 조금 그나마 긴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 요거도 똑같아요. 알겠죠? 방금처럼 F8번 대손상각 눌러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빼고 다른 것들은 스페이스바 엔터 눌러서 지운 다음에 결산 반영 누르면 끝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요거 95회차 받아서 해보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시겠죠? 요게 2번 문제고요. 2번 두 번째 자동결산. 세 번째 쓸게요. 세 번째. 혓바닥 가서 세 번째.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이것도 저랑 퇴직금 얘기했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뭐 했던 얘기도 말도 신경 쓰지 마시고 퇴직금과 관련된 결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자동 결산 중에서 이 퇴직금의 충당부채 설정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잘 안 나온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 최소한 퇴직금의 충당부채 설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퇴직금 얘기가 나와야겠네. 퇴직금. 퇴직금 얘기 나오는 결산 문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문제 한번 볼게요. 87회 보니까 퇴직금과 관련된 얘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 지금 여러분들 2년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은 따라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87회 안 보입니다. 퇴직금 얘기. 88회는요. 이것도 안 보이는 거 같네. 아까 2, 3번에 이미 자동결산이라고 우리가 판단했었고 90회 90회 퇴직금 얘기 하나도 안 보이죠? 90회도 없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그 얘기를 하네. 그죠? 91회요.
91회도 없네. 이제 4회차 연속으로 안 나왔네. 92회. 92회. 네, 있습니다. 몇 번? 이번에 퇴직금 얘기 계속 떠들잖아, 문제에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퇴직금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가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자동결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문제. 맞나요? 여러분들 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92회차 이후로 93회차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93회차에 뭔가 안 보입니다. 퇴직금 얘기가. 94회차는요. 94회차도 안 보이죠, 여러분들. 맞나요? 95회차는요. 95회차도 그런 거 안 보이네. 96회차는요. 여기도 그런 얘기 없네. 97회차는요. 없네요. 봐봐요.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니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잘 나오는 것부터 공부하시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연습할 게 이거 한 문제밖에 없던데. 92에 아까 찾았던 거예요. 한 문제. 맞죠? 그럼 보세요. 잠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꺼야겠네. 이거 88회 프로그램이었으니까. 보세요. 이거 제가 끄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겁니다. 또 받을 거다라고 하면 여기 또 전산의 계획은 기출문제 여기 또 들어가서 90 몇 회차였죠? 방금 그게 92회 요것도 클릭해서 이거 다운로드 받고 컴퓨터 저장해서 여기 알지 파일 여기 있는 거 켜주시고 이렇게 나오면 3교시 텍스 아까 이렇게 뜨는 거 보이죠? 수험번호 찾아야 되니까 점점 눌러서 설치는 이렇게 이거 누르면 수험번호 이렇게 알려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다가 똑같이 쳐주면 됩니다. 1 쭉 누르고 이름 아무거나 치고 설치 감독관 A형 체크하고 감독 확인 번호는 1356하고 엔터 치면은 아까랑 똑같이 생긴 프로그램이 뜨는 겁니다. 엔터. 엔터 컴퓨터 좀 느려서 그런 거예요. 맞죠? 92회차. 그러고 이걸 한번 풀어보자고 이거. 알겠죠? 똑같아요. 이거 두 개. 이거 아까 여러분들 800이라고 구했었던 거 기억나요? 뭐 이번에도 똑같이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에도 한번 같이 하는 거. 알겠죠? 보세요. 딱 이거 오케이. 이 문제 오케이. 자동 결산이다라고 생각이 먼저 들으셔야 되고 결산자료 입력 여기 들어간다라고 했죠? 여기를 딱 들어가서 기간이 됐으면 뭐뭐 눌러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지금 퇴직금 얘기죠. 이것도 그러면 아까 감가상각하는 것처럼 어디다 쓸지 찾아야 되나? 아니면 대손처럼 이런 게 활성화가 돼 있나? 이거를 이제 알아야겠네. 퇴직금도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대손이랑 비슷하네. 맞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단축키로 말씀드리면 보세요. 요거는 그냥 F8이었죠. 여기는요. CF8이라는 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8번을 누르는 뜻이에요. 근데 뭐 그런 단축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더 빠르지, 솔직히. 그죠?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바로 퇴직금리가 나왔을 때 요거를 딱 클릭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딱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쓴다라는 건 여기에 안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써주는 건가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 똑같이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아까 요거는 아까 어디에 뜨는지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대손상각을 쓰시면 요거 살짝 내리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대손상각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아까 금액이 쏙 들어온 거 보셨나요? 이 퇴직금 얘기는 어디에 들어오냐? 이쪽. 여기가 500번대 퇴직금이야. 그리고 밑으로 또 살짝 내리면 500번대 여기가 800번대 퇴직금이야. 이쪽으로 금액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뭐 어차피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시면 되니까 그죠?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엄청 쉬워요. 보시면 요거 딱 누를 거 맞죠? 요거 딱 눌러요. 딱 누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아무데나 클릭해봐도 클릭이 안 되는 거 보이죠? 지금 클릭이 되는 게 어디 쪽만 클릭이 돼요?
여기만 클릭이 됩니다. 보이세요? 여기도 아싸리 그냥 500, 800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럼 봐봐요. 여기 프로그램이랑 똑같이 여기 추계획이고 여기도 추계획이라는 말이 보이죠. 추계획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었냐? 직원들이 몇 명이 퇴직할지는 모르지만 직원들이 퇴직할 것 대비해서 요 정도는 모아놓자라고 하는 게 추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놓는다라는 건 그 돈을 회사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모아놓자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의 개정 과목이 충당 부채인 거예요. 부채라는 의미가 나중에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봐보세요. 생산직이면 몇 번대예요? 500번대겠네. 생산직이면 제품 만드는 부서니까. 생산직은 추계를 얼마나 했대요? 2천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아, 그러면 추계 2천 했으니까 충당 부채도 2천 만들자.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추계를 지금 처음 했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계 지금 처음 했을까요? 매년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은 매년 있었을 건데.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놨던 충당부채 잔액이 1,500이 이미 있대요. 우리 얼마 만들려고 했는데? 2천. 근데 얼마는 있다고요? 얼마만 더 만들면 돼요. 500이겠네. 1,500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이 문제라고요. 보시면 여기가 500번대 자리 맞아요? 추계한 거 얼마라고요? 여기다가 2천을 쓰면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금액 여기 설정이 보여요? 여기 아싸리 그냥 500이라고 만들어진다고요, 그냥. 이해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론에서 또 떠듭니다. 가끔씩.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론은 나중에 저랑 그냥 볼 거니까 지금의 실기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여기 800번대도 딱 이제 맞춰봐요. 추가로 얼마 더 만들면 돼? 600이겠네. 그럼 여기 지금 600 뜨면 되는 거겠네. 맞아요? 여기 추계획 얼마예요 또? 그래도 2천 쓰면 또 600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엄청 간단하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거를 요렇게 입력하는 걸 까먹어서 틀리는 겁니다. 사람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주가 되면 이 시험 주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때 꼭 이런 거 한 번씩 입력해보고 들어가세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요런 상태에서 또 뭐 눌러요? 똑같아요. 그럼 결산만 누르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거 조회가 얘기했던 여기 500번째 퇴직금액 보이세요? 밑에 또 800번째 퇴직금액 있겠죠? 거기에 금액이 쏙쏙 들어가는지 확인만 하자고요. 알겠죠? 결산만 딱 누를게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500 들어갔네. 밑으로 내려서 판관비 쪽에 퇴직금액도 600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네. 판관비.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이거 하셨죠?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어련히 들어갔겠죠. 제가 이거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가 들어가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들어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감가상각은 내가 요런 식 또는 요런 식으로 직접 찾아서 집어넣어야 되는 게 감가상각. 근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배웠던 대손충당금이랑 퇴직금 쪽은 이 탭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다. 이해하셨나요? 벌써 자동결산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동결산을 계속 읊으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목들을. 이해했나요?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 자동결산 세 문제고요. 세 문제.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보세요. 잠깐만. 요거 방금 2번 푸는 거 맞죠? 이제 몇 번 풀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아까 감가상각비 우리가 직접 800이라고 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4천만 원 나누기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또 500의 정리야 800의 정리야 이거 직접 적어야 되니까 감가상각을 우리가 직접 적어야 되는 거 맞죠? 요거 500에 적어요 800에 적어요 어디서 쓰니까 여기 500에다 기계장치 얼마 이렇게 두 개 풀었죠? 그러면 끝났네 결산 문제 그러고 점수 추가를 이렇게 누르시라고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이나 월요일 하는 건 그냥 간만 잡자고요. 간만. 나중에 어차피 또 풀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자동결산식이 현재 하는 책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첫 화면 가서 첫 화면 가서
요거도 제가 써놓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분계도 써놓을게요, 분계. 분계가 차변의 퇴직급여 500번째, 배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구나. 배변 선택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식. 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필요 없긴 하겠지만 써놓자고요. 써 넣으셨나요? 잠깐만 보세요. 이거 쓰신 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회계 1급까지 연습하고 있죠. FA 1급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FA 1급이라는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몇 문제 나와요? 결산 문제. 저기 방금 1%? 이러면 자동으로 다 파악했죠. 이거를 알려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회계 1급까지 연습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FA 1급은 회계 1급을 완벽하게 잡으시면 FA 1급은 그냥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지 알면 풀어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수동 자동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FA 1급은 잠깐 접어두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쓸게요. 네 번째. 기말 재고자산 입력. 네, 기말 재고자산 입력. 그래서 여러분들 재고자산 옛날에 얘기했지만 재고자산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이 네 가지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액을 문제에서 알려줄 겁니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만 써 놓으시고 요거 찾는 건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합시다. 기말 재고자산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럼 기말 재고자산 입력을 하는 이유를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네, 요거는 저만 쓸게요. 이거 저만. 제가 상품을 1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매입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할게요. 그럼 분기 어떻게 돼요? 차변에 뭐가 생기죠? 상품이 생기겠죠? 그리고 대변에 뭐 줬다고요? 이렇게 분기를 하실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상품은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판매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재고자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돈을 썼죠. 제가 얘기했지만 돈을 쓰면 언젠가는 무조건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구입했을 때는 자산으로 잡았지만 나중에 비용 처리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도 감가상각이었잖아요. 비품을 구입했을 때는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잡지만 비품을 구입했을 때 돈을 쓴 거긴 하니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고 요것도 똑같아요. 상품을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잡았지만 여기 결국에 비용 처리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비용 처리가 되려면 갑자기 상품이 비용 처리될 때 접대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품이 비용 처리가 될 때는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 처리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비용 처리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상품을 팔았을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죠. 근데 제가 만약에 문제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만 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이다라고 하면 이 20만 원을 기말 상품 재고액 넣는 칸에 또 적어만 주면 되거든요.
적어주면 되는데 이걸 적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가 비용 처리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판 게 80만 원치일 거 아니에요. 100만 원치 갖고 있다가 20만 원치가 남았으니까. 이런 거를 해주기 위해서 기말 재고액을 적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뭐 아까 다른 것들은 제가 자동 결산이지만 분기까지 그래도 제가 써놨잖아요. 이론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분기가 이론에서도 절대 안 나온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이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말재고자산을 입력하는 이유가 판매한 만큼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알려만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까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제도 아까 퇴직금처럼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만 좀 한번 문제 좀 파악해 볼게요. 87회부터 볼 건데 87회에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나온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뭐 이런 말 없잖아요. 지금 문제 보니까. 그죠? 그럼 87회는 없고 87회가 그거네. 수동결산 3개 나오는 문제네. 87회가. 제가 여러분들 어저께 수익 비용하다가 막 잡이익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잡이익 오른쪽에 제가 결산 때 뭐 현금가 부족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게 3번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지금은 자동 결산만. 제가 수동 자동을 같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해버리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저거였나? 이런 식으로 헷갈리니까 오늘은 딱 자동 결산만 보자고요. 그럼 88회에는요. 있나 없나? 없죠. 아까 2번, 3번은 다른 자동 결산이었잖아요. 맞아요? 88회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0회는요. 네, 90회 3번 같은 게 기말 재고자산입니다. 90회 3번 보여요? 그죠? 여기다가 제가 또 써놓을게요. 자동결산, 기말, 재고자산 이렇게 써놓을게요. 엄청 쉬워요. 90회 기말 재고자산이라고 쓰셨죠? 그 다음에 91회 봐볼까요?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네요. 그죠? 91회 없는 것 같고요. 92회는요? 여기도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아까 2번, 3번은 다른 단독이었죠? 그리고 93회는요? 여기도 없네. 왜? 아까 2번 봤을 때 지금 보니까 현금가 보죠. 아까 그 문제겠네요. 이거 수동이겠네. 그죠? 93회도 재고자산 문제 없는 것 같고 94회는요. 그 4회도 없죠. 아까 2번 문제가 당기는 매집만 평가하는 문제였으니까. 이거는 자동계산 없네요. 95회는요. 95회도 없습니다. 2번 지문 보니까 뭐 재고자산이 나온 게 아니라 장기차익금이 나왔죠. 여러분 옛날에 저랑 저번에 옛날도 아니지만 저랑 이번 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 그거 기억나나요? 장기차익금은 원래 1년 이후에 갚는 돈이죠. 장기차익금이 근데 결산이 됐을 때 갚을 날짜가 1년도 안 남았을 때 제가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줘야 된다. 그거는 내일 월요일 날 할 거예요. 그런 거 다 수동결산이라고요. 되겠죠? 요거 95회도 없는 거 같죠? 96회에는 보이나요? 96회에도 뭐 재고자산이라는 얘기가 아예 없네. 맞아요? 97회는요? 없습니다. 또 보니까 3번이 또 현금값으로 나오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잘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것들 있죠. 잘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제가 보니까. 퇴직금 쪽도 아까 한 문제 나왔고 재고자산 쪽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재고자산 회차가 몇 회차죠? 90회차네. 90회차 이제 재고자산 입력하는 거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쉬워요. 이것도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어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90회차 재고자산 문제가 만약에 딱 나왔어요. 자, 또 프로그램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90회라고 제가 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3번 문제 요거 딱 봤을 때 요거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거니까 자동계산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산대로 입력도 들어가서 엔터 치실 거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밑으로 좀 내려서
이렇게 찾는 게 감가상각이었고 대손충당금은 여기, 퇴직금은 여기. 그리고 지금 재고자산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자기가 좀 이해가 되더라도 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 봤을 때 기말재고액도 쉬워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말재고액이 몇 개 있나요? 3개 있습니다. 원재료 갖고 있고 제공품 갖고 있고 제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입력하시냐? 여기 맨 위로 가 있죠? 안 내놨습니다. 저 아직. 어디 써 있냐? 여기 써 있어요. 그냥. 원재료 재고액. 그냥 써 있어요. 그러니까 써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쓰는지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봐봐요. 잠깐만. 여러분 저희 원재료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도 원재료를 샀어요. 차변에 원재료라고 잡죠. 원재료도 재고자산입니다. 돈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재료라고 잡았지만 자산으로 잡았지만 돈을 썼으면 제가 언젠가는 뭘로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게 원재료비예요. 원재료비라는 계정 과목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붕괴 쓸 일이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럼 봐봐요. 원재료비 여기 원재료비라는 거 보이시나요? 연두 색깔. 원재료비가 얼마 잡혀 있어요? 보니까 6억 5천 정도가 잡혀 있네. 왜 6억 5천이 잡혀 있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안 썼으니까 다 비용 처리가 된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봐봐요. 여기다가 제가 6억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썼습니다. 6억. 그럼 아까 재료비가 6억 5천이었죠. 6억 5천은 그러면 다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재료를. 비용 처리 돼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6억 5천이 다 비용 처리가 되려고 했는데 얼마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했죠? 6억은 남아있으니까 얼마만큼만 재료를 사용했을까요? 5천만 원 정도만 사용했겠네. 근데 6억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여기가 이렇게 5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형태까지 물어보지는 않는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회사가 실제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가 분명히 창고에 보관 중일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확인을 해서 반드시 결산대 기말 재고액을 입력을 해야 원재료 구입했던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이유를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알고만 계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때는 그냥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쓰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시험을.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봐요. 요거 6억을 제가 다시 한번 지어보면 6억 5천으로 다시 바뀌죠. 남은 게 없는 상황인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봤을 때 이 문제 원재료 얼마씩 남아있죠? 뭐 거의 다 사용하긴 했네. 근데 6억 5천 중에서 550만 원만 이렇게 남은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요? 550만 원을 이렇게 적으면 이 재료비가 6억 5천에서 이렇게 550이 주는 금액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시험 문제 다 보면 알겠지만 이거 물어보지 않는 거 아시죠? 그냥 왜 쓰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있어요? 재고자산. 제공품. 원재료가 여기 있었죠, 여러분들. 맨 위에 제공품은요. 살짝 내리면 여기 바로 기말 제공품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이런 식으로 3개에다가 금액을 써봐라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회계 1급은요. 상품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습니다. 상품은. 그래서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결산될 인력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적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적으라는 말 문제에서 없었던 거 보셨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 제품만 쓰면 되겠네. 제공품 얼마나 남았대요? 1000 보여요? 여기다가 1000 이렇게 쓰시면 되고 기말 제품도 쓰면 되겠네. 얼마 남았죠? 1570. 그럼 여기다가 1570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근데 옛날에요. 저랑 그런 거 혹시 기억나나요? 선적지 인도조건 이런 거 본 거였던 거. 그래서 세무 2급을 올라가면요. 세무 2급 올라가면 이 상태에서 이제 선적지 인도조건 같은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시비를 거냐? 제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원재료 가지고 해보죠. 원재료 550만 원치 남아있는 거 맞죠? 이거를 창고에 이만큼 보유하고 있다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정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원재료를 A 회사한테 구입을 했다. 50만 원치를.
구비해서 아직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나 막 그런 것들은 내 걸로 인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오고 있는 원재료가 얼마가치 있다고요? 50만 원. 근데 이게 무슨 조건이냐? 선적지냐 도착지냐에 따라서 내 걸로 잡냐 안 잡냐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맞아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 50만 원을 내 걸로 인식해요? 아직 하면 안 돼요? 도착해야 내 걸로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오고 있으면요. 내 걸로 인식을 해야 되죠. 나는 원재료 재고액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세무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계일금에서 그런 자세한 얘기들을 제가 왜 많이 했냐면 세무에서 어차피 나오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봐야지 세무도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세무 가서 또 얘기할 거지만 미리 그냥 조금씩 일부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수업할 때마다 제가 회계랑 세무를 너무 분류하지 말라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여기서 그냥 추가적인 내용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세무는. 이해하셨나요? 근데 회계는 여기 결산 문제에서 그런 거 1도 언급 안 하고 항상 창고에 이만큼 있다라고만 언급할 거고 추가적인 내용이 안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정보가 나왔으면 방금 제가 적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말 원재료 하나 그리고 기말 제공품 둘, 기말 제품 셋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거 3번 문제죠? 그러니까 단품추가 바로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기말 재고액. 근데 지금 자동결산 문제들 보니까 감가상각이랑 대손충당금 1% 설정하는 건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퇴직금 쪽이랑 재고자산 쪽은 잘 안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맞나요?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 때 갑자기 기말 재고자산 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다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해버렸다고 여러분 시험이 나오면 아깝잖아요. 3점짜리가. 그러니까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렵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결산 문제를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어차피 그 중에 3개만 나오는 게 여러분들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 쓸게요. 마지막 5번. 뭐 남았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법인세가 남은 거예요. 법인세. 그다음 법인세 등이라고 쓸게요. 법인세 등이라는 건 법인세 비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우선 법인세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름 자체가 세금이잖아요. 근데 법인세를 회사가 내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면 돈을 벌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야겠네. 여러분들 저희처럼 개인이 내는 건 소득세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들어보셨죠? 연말정산 소득세라고 불러요. 원래. 연말정산 법인세가 아니라.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개인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저희가 맨날 분기하고 하는 거니까 회사가 내는 세금은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맞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이 법인세를 7월 1일 날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1년 동안 얼마 번지 확정이 되려면 마지막 날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결산 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봐봐요. 회사가 얼마 버는지를 만약에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회사가 올해 1년 동안 순이익이 10억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번 돈이 순이익이 10억이에요. 법인세를 얼마 낼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안 알려줬거든요. 그럼 봐봐요. 회계일금에서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안 물어볼게. 야, 법인세 1,000만 원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회계일금. 윗등급으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법인세가 1,000만 원이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회사의 순이익이 이만큼이니까 법인세 9에서 집어넣어. 이렇게 나오는 게 윗등급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회사 가면 여러분들 누가 법인세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계일금은 분계 형태들만 좀 익히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분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희 회계일금 시험에서는 법인세를 그냥 다이렉트로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봐봐요.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 대표적으로 소득세랑 법인세인 거예요. 네,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요. 지금 한 번에 내라고는 안 시킵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무조건 미리 내게 시켜요, 국가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딱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세부 2급 때 배우실 건데 연말정산을 딱 해보니까 A라는 직원이 내야 되는 소득세가 500입니다. 연말정산을 했을 때 세금이 500이 나오면 500을 월급쟁이들이 일반적으로 한 번에 내기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500 여러분들 실제로 실수령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수령액이 500 정도가 되려면 연봉이 거의 1억입니다. 한 9천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봉이랑 월급이랑 실수령액은 다른 거 아시죠? 왜 달라요? 4대 보험이랑 세금을 떼가니까 그게 엄청 커요. 금액이. 그러면 봤을 때 저희가 연말정산 때 세금이 딱 나왔을 때 한 번에 내기 힘드니까 매달 세금을 미리 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잠깐만 보세요. 카톡을 이렇게 하고 보세요. 뭐 하나 보여줄게요. 제가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달에 연말정산을 부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연말정산을 제가 딱 보니까 제 친구 누군지 모르니까 연봉 깔게요. 얘 2,800입니다. 2,800. 2,800이 1년 동안 번 돈이에요. 우리가 연봉이라고 부르는 걸 원래 세금 쪽에서는 총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우리 연봉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세금 계산할 때는 그거를 총급여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2,800이 연봉이죠.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야 되냐면 여기 맨 하단 쪽에 이렇게 결정세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결정세액이라는 거 보이세요? 이게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2,8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는 거죠? 10만 5천 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너한테 10만 5천 원 주면 되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연봉 2,800이면 10만 5천 원의 값이 나왔죠. 근데 10만 5천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계산해야 되냐? 이 친구가 직장한테 매달 냈던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뜯겼던 거. 그거를 빼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결정세액과 매달 내는 세금을 미리 내는 세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요거를 개정 과목으로는 순납세금이라고 불러요. 미리 내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요. 1년 동안 월급 받았을 때 세금을 회사한테 내버렸겠죠? 그때 낸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친구는 미리 낸 게 많아요? 내야 될 게 많아요. 미리 낸 게 훨씬 많은데 내야 될 거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90만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한 번에 내라고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는. 반드시 중간에 미리 내라는 세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개정 과목으로 뭐라고요? 선납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받을 때도 세금 낸다 그랬죠. 그게 선납세금이었죠. 이해하셨나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인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법인세도. 회사도요. 회사도 국가한테 세금을 미리 냅니다. 근데 회사는 어떻게 내냐? 국가가 7월 달 정도에 그 회사한테 고지서를 보내요. 국세청에서. 왜 이제 회사 사장이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받은 고지서를 보냈죠. 고지서에 세금이 법인세 5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인세 500이 나와 있으면 그걸 내라는 뜻입니다. 사장 입장에서 궁금한 거예요. 야, 7월 달이면 법인세를 내는 날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회사가 법인세를 내는 날은 3월 달입니다. 왜 사장 입장에서 7월 달에 그 고지서를 받았죠. 사장 입장에서 억울한 겁니다. 야, 저번에 3월 달에 세금 안 냈냐. 야, 세금 냈던 것 같은데 왜 7월 달에 고지서가 또 오냐. 이렇게 이제 의문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7월 달에 우편 받은 그 500만 원. 내년 3월에 내실 거를 미리 내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회사가 미리 내는 세금을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쓴다라고 했죠. 근데 그 선납세금을 문제에서는 중간 내납세액이라고 표현해 줄 거예요. 중간에 미리 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몰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분기를 할 때도 이걸 왜 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따가 자동 계산을 풀면 엄청 쉬워요. 그냥 입력하는 거. 근데 항상 법인세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회사가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부르고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나오면 1,000만 원을 절대로 다 낼 필요가 없다. 미리 낸 거 빼고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문제에서 미리 얼마 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중간 연합세액 얼마다라고 언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잠깐만 보세요. 우선 법인세를 낸다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니까 비용이라고 쓴 거예요, 지가. 근데 여러분들 알지만 이거 자동 결산이니까 분계만 외울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제가 그냥 써볼게요. 여기다가 법인세 등 이렇게 쓸 거고 왜 제가 등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법인세를 낸다고 해서 실제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같이 붙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정산할 때도 소득세를 내죠. 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또 지방소득세 이런 것도 내야 돼요. 그래서 합쳐서 등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근데 법인세 등을 딱 처리할 거죠.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현금 이렇게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왜? 제가 내년 3월 달에 낼 수 있는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내고 싶어도 못 낸다고요. 그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이 미지급 세금이었습니다. 부가세 할 때. 근데 그런 것도 뭐 지금 당장 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동 결산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법인세 등으로 처리한 금액이 싹 다 미지급 세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선납세금 빼고 나머지 금액이 미지급 세금이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대변으로 선납세금 빼고 나머지를 뭘로 잡는다고요? 미지급 세금.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분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다. 아,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내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구나 정도는 알아야죠.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솔직히 뭐 따라 쓰는 것만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 그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 결산 하실 거잖아요. 이 미지급 세금은 결국에 냈던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회계일급 공부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 추가 계상액이라는 곳에다 쓸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그걸 왜 쓰는지 모르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고 이제 저한테 윗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좀 회계 쪽에서 높은 자격증을 좀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부 학원에서 많이 오거든요. 정말 엉터리로 배워서 옵니다. 이거 왜 쓰는지도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윗등급 자격증을 절대 못 타요. 이런 얘기를 모르면. 이해하셨나요? 제가 법인세도 우리 회계일급은 법인세를 알려준다고요? 안 알려준다고? 회계일급은? 알려줍니다. 근데 윗등급 가면 이렇게 벌었으니까 법인세를 구한 다음에 입력해봐.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인세라는 건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라고 했죠. 그리고 법인세 말고 또 뭐도 있다 그랬죠? 소득세.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봤죠? 뭐 소득세 이런 거는 좀 안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뭐 증여세, 양도세 이런 거 들어봤죠? 그거 다 소득세에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 버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부가세 생각해봐. 부가세. 부가세가 가장 익숙하잖아요. 부가세는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물건값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를 일반적으로 물세라고 합니다. 물세. 물건에 붙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여러분들 세율이 다 다를까요?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커피 하나 사 먹을 때 직원이 연봉 얼마신데요?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무조건 10%입니다. 근데 이 소득세랑 법인세는 돈을 많이 벌므로써 세율이 올라가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엄청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는 법인세를 내요, 소득세를 내요, 저희는 개인이니까 소득세를 내죠. 소득세를 제일 조금 내는 사람은 6% 내고요.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은 45% 냅니다. 엄청 차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배우시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회계일금에서는 법인세를 그냥 알려주면 냅다 적으면 되지만 나중에 가면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 금액 가지고 법인세까지 구해야 되는 게 밑등급 시험인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거 막 엄청 어려운 자격증 시험 문제예요라고 하고 보여드리는 거 있죠. 거기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런 문제가. 세무 2급에서도 안 나와요. 알겠죠? 세무 2급은 소득세만 배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미지급 세무 옆에다가 추가 계상에 이렇게 써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는. 그러면 이제 한번 법인세를 찾아봐야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오늘 5개밖에 안 했잖아요. 자동변사. 그러니까 주말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오세요. 이걸 제가 일부러 같이 안 하는 이유가 헷갈릴까 봐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는 와중에서 여러분들 이 5개도 기억 못하고 오면 월요일날 더 헷갈립니다. 월요일에 이제 하루 종일 또 후동만 할 거니까. 그러니까 5개는 꼭 주말에 이게 숙제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것만 딱 한번 기억하고 오시고 법인세 한번 찾아볼까요? 87회 법인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 보면 알겠지만 1번 봐봐요. 87회 1번. 이거 장기 차입금 2,500만 원이 만기가 몇 년 남았대요. 이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는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게 수동자산이고 이런 걸 월요일부터 할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계속 겹친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현금값은 3번에 또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결산 문제는요. 막 100개 중에 3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봤자 15개 여기 중에서 3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것만 잘 연습하면 돼요. 근데 윗등급 올라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결산 문제 어려워요.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면 회계 1급 때 잘못 배워서 그래요. 회계 1급 때 결산 문제 딱 파악하잖아요. 윗등급 결산도 다 풉니다. 정말로. 알겠죠? 88회 법인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법인세라는 거. 안 보이네. 그리고 90회 볼게요. 90회. 법인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제 슬슬 보이는 게 1번은 또 나왔네. 이해하셨나요? 어떤 느낌인지? 네, 나중에 또 하자고요. 그 다음에 91회. 법인세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입니다. 그죠? 2, 3번 아까 다른 자동결산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92회 볼게요. 법인세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92회도 안 보이고요. 93회는요? 93회도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법인세라는 거 안 보이죠, 그죠? 94회는요? 여기도 법인세라는 거 안 보입니다. 없나? 95회는? 여기도 법인세 이런 거 안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 96회는요? 그렇죠. 이렇게 3번의 법인세 등이라는 게 보이네요. 이해하셨나요? 어떤 느낌으로 찾는지? 그래서 이게 자동연산.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법인세는 내년 몇 월에 낸다 그랬죠? 3월. 그런 것도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3월 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줬는데 이거 알려준 이유가 아직은 못 내니까 미지급 세금 잡아 이렇게 알려준 건데 어차피 우리는 자동으로 풀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딱 봐보죠. 이 회사 법인세 얼마 내야 된대요?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문제에서 얘기했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이렇게 언급할게요. 중간이한테 맞아요. 이 회사 법인세를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중간에 얼마 냈어요? 600을 냈으니까 추가로 내야 되는 게 400이구나. 그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어떤 식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어떻게 입력하는지 제가 한번 프로그램 켜서 보여드리죠. 96개죠. 주말에 이거 영상 올려드리면 이거 한 번만 더 보세요. 알겠죠? 몇이었지? 3,5인데요. 네. 힘들어 보여요. 보시면 요 문제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실 거죠? 기간은 뭐라 그랬죠? 엔터 치고 맞아요. 그럼 법인세라는 게 없습니다. 요런 위쪽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는데 법인세는 그나마 괜찮은 게 요거 있죠. 요거를 맨 아래로 드리면 법인세가 보여요. 알겠죠, 여러분들? 법인세 등 보여요? 법인세 등에 금액이 써있는 않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까 쓰는 건 쉽다라고 했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프로그램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600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를 여기 오른쪽에다가 600을 써주시면 돼요. 요 600을 쓰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600 빼고 낼 거야. 이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먼저 낸 거니까. 이해했어요? 여기다 얼마 써요? 600을 그대로 써요. 그럼 법인세 등으로 600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추가 계상액이라는 거 있다라고 했죠. 이게 원래 개정 과목으로는 미지급 세금이랍니다. 아직은 못 내니까. 이해하셨나요? 근데 아까 우리 봤을 때 추가로 내야 되는 게 얼마였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건 간단하잖아요. 쓰는 건 간단하지만 이거를 왜 쓰는지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선납세금 반영시키고 추가 계산액 미지급 세금 400만 원 잡아주시고 점프 추가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법인세를 쓰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가 아마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분들 오늘 한 자동은 수동보다는 쉬운 거겠죠. 수동은 우리가 직접 내용을 알고 분기까지 해야 되니까 수동은 어렵긴 한데 수동도 여러분들 어차피 잘 나오는 것들은 또 있어요. 잘 나오는 것들도. 그래서 방금 오늘 자동계산 5개 했죠? 5개 중에 한번 보니까 대충 같이 한번 보니까 요거 1번, 2번은 잘 나오는데 3, 4, 5번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네. 제가 2년치를 뽑아드렸는데 3, 4, 5번은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지금 뭐 일부러 제가 이 순서를 알려줬겠네. 잘 나오는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번호를 찍은 이유가 1번, 2번부터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 4, 5번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주말 동안 숙제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산 문제가 끝이 나잖아요. 결산 월요일날 정리하면 끝나면 유튜브 회계봉 아시죠? 회계봉? 회계봉이에요. 회계봉. 여기 치고 들어가면 여기 동영상 들어가 보면 아마 수동자동 계산을 내가 지금 결산이 엄청 네. 수동자동 계산 이렇게 문제 막 풀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지 마시고 이제 결산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들었을 때 아 대충 한 70% 정도는 알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도 참고하면 좋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동 결산 마무리 지을 거고요. 마무리 지을 거고 그리고 화요일 정도에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문제 유형인지 한번 풀어볼 거고 푼 다음에 이제 부가세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있죠? 이거 아이디랑 시험부터 생명을 성명 이거 여러분들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